자, 무리함수는 뭐냐? y는 fx가 있을 때 이 fx가 무리식이면 무리함수예요. 근데 무리식은 뭔데? 무리식은 루트 안에 변수 x가 있는데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이 무리식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그죠? 네, 무리함수고. 자, 뭐 유리함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항상 뭐 정의역. 시작은 항상 정의역. 유리함수 정의역이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다면 그럼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근호안이 0 이상인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마치 뭐랑 이 같은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무리식에서 얘기했던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게 곧 무리함수에서의 정의역으로 간다. 근호안이 0 이상, 근호안이 0 이상, 근호안이 0 이상.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무리함수가 유리함수보다 분량이 되게 적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걸 물어보고 가야 되나? fx 루트 x의 제곱 무리함수인가요? 이걸 고민하네? 무리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절 대값 x잖아요. 유리함수입니다. 정의역 체크는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죠. 뭐 fx가 있는데 루트 2-x의 정의역을 대라. 그러면은 2-x 0 이상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지. fx가 있는데 루트 2-x분의 4 정의역 대라. 2-x는 0보다 크다 돼야 되죠. 0 빠져야 되죠.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런 거 2점짜리 나오는데 틀리지 마시고. 그리고 1학기 때 배웠던 게 좀 접목될 수 있는 게 fx는 루트 뭐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정의역을 대라. 정의역 뭐예요? 근호안이 0 이상인데 얘가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 뭐야? 진호 뭐야? 그저께 유리함수 할 땐 틀렸었는데 정의역 뭐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많이 보내라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뭐야? 아닌가? 제발 그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합시다.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여기 써드렸는데 근호안이 0 이상인 x라 그랬는데 아니 그럼 근호안이 0 이상인데 갑자기 세제곱이 다시 쓰고 있네 진짜. 어?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응? 아니 세제곱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얘가 0 이상인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갑자기 세제곱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진호 뭐야 결론은? 정의역. 너 때문이야 이 그지야. 때문이에요. 네가 세제곱 탈의해가지고 글로 간 거 아니야 지금? 이서준 뭐예요? 오실 정말 극혐 그죠? 자 오메가? 줄임말 극혐. 뭐래 왜 못 알아듣고 있어 얘는 또 그 와중에 못 알아듣잖아. 이 와중에 못 알아듣잖아. 무시하니까 뭔 소리를 못 알아듣잖아. 도대체 왜 들리지도 않았어? 모든 실수죠? 이거를 지금 이제 모든 실수죠. 왜? 인수분해 되냐? 해봐라. 안 돼요. 그럼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 돌리려고 봤더니 허자예요. 허자. 그럼 뭐예요? x축 위에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뭐예요? 모든 실수죠. 이제 이 정도는 보면 바로 알아야죠. 응? 세제곱 가시는 분들이나 에? 예, 정의형 뭐예요? 모든 실수죠. 허자 아닙니까? 허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 알고 있는 이런 거 무난하게 이런 거 이제 정의역 범위 대라고 나올 수가 있다. 에? 됐고요. 자, 우리가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유리함수도 되게 제한적으로 배웠어요. 왜? 유리함수는 원래 유리식이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인데 우리는 1차분의 1차밖에 안 배우거든요.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도 근호 안에 x 있고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만 없으면은 다 무리함수긴 한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얘는 루트 안에 1차 들어가는 거밖에 안 배워요. 교과에서는. 알겠죠? 그럼 2차 넘어가는 애는 나중에 미투 가야 나와요. 근데 고1 때도 여기에 이제 루트 안에 2차 들어가는 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는 이따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무리함수도 이제 기본형이라는 애가 있어요. 기본형. 이런 형태인데 여기 앞에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 붙을 수 있고요. 얘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 대한 구분을 크게 안 할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n 뭐 이런 꼴이 있겠고요. 얘를 갖다가 뭐 다시 전개를 해서 y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x 플러스 b 더하기 c 꼴이 있는데 우선 무리함수의 해석 자체는 유리함수보다 훨씬 심플합니다. 훨씬 별로 안 중요해요. 이상한 데 꽂히지 마세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유리함수만큼. 자,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모양에서 x의 개수가 1인 애부터 시작을 해봐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고요. y는 루트 x의 그래프부터 그려볼게요. 얘는. 그럼 자, 얘는 이제 정의역이 뭐가 되냐? 정의역이 x는 0 이상이 됩니다. 그죠? x는 0 이상. 그 x는 0 이상에서 오른쪽에다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함수의 그래프 배울 때 얘기했어요. 새로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결국에 점 대입해가지고 그 점을 기하학적으로 순서상으로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0 지나요. 1 대입하면은 1 지나고요. 4 대입하면 2 지나요. 9 대입하면 3 지나고요. 계속 올라는 가죠. 근데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요게 이제 y는 루트 x 그래프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뭐가 특이해요? 그래프를 봤을 때 특이한 거는 여기가 특이하죠. 여기가.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운 알고 있는 그래프 1차 함수 계속 뻗어나가죠. 양쪽으로. 2차 함수 계속 올라가죠. 유리함수 계속 가죠. 근데 얘는 계속 안 가고 딱 뭐 저렇게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자, 얘가 이제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된다. 점 찍어서 그려봤고요. 그럼 나는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서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얘를 x축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x축 대칭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입니다. 그러면은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y축 대칭 이렇게 그려져요. y축 대칭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루트 안에 1차라 그랬어. 제일 기본이 얘야. 개수 1일 때. 그럼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막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이 개형은 안 바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우는 그래프 개형은 4개밖에 없다고. 4개.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몇 번은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4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 이런 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좀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유리함수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엔 유리함수를 다 배웠어요. 그럼 유리함수를 배우고 났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중요한 게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중요한 게 뭐야? 점근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점근선이라고 했잖아. 유리함수는 중요한 게 점근선이야. 거기서 이제 뭐 파생되는 게 선대칭, 점대칭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그 중에 두 가지 중에서도 하나인데 첫 번째인데 아까 얘기했던 요 파란애 여기인데 요 점이 좀 독특하잖아.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에서 우리는 저 점을 갖다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시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점.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따로 명칭이 없어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죠. 뭐 출발점, 시작점, 뭐 시발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시점이라고 나는 그냥 부릅니다. 시작점의 의미로 시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점은 수학에서 다른 데서 쓰긴 합니다. 나중에 기하 가서 벡터 가시면은 거기서 정확하게 쓰는 용어가 있긴 한데 우선 우리끼리 그냥 소통할 때 시점이라고 하자고. 시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프의 개형이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게 다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야. 유리함수보다 분량이 되게 적어. 무리함수 단독 내용은. 자, 시점하고 개형이 중요하다. 시점하고 개형 두 가지. 그럼 여러분은 시점은 저 좌표야. 좌표. 개형이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얘기고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건데. 자, 우선 시점이라는 애를 보니까 시점이 요건데 어떻게 잡힌 거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정의역 체크하고 정의역에서 약간 이제 끝나는 점, 그죠? 시작되는 점, 그 점을 대입해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정의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근호 아니 0 이상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이 시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해보니까 시점의 좌표는 x 좌표가 근호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을 찾으면 이게 시점이 되겠네요. 맞아요? 근호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을 찾으면 그게 시점입니다. 오케이? 자, y는 루트 x-2 더하기 3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게 시점이 뭐냐? 시점이 뭐냐 하시면 시점은 근호 안이 0이 되는 값 해서 2 대입해서 3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점을 찾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럼 이제 개형은 뭐냐? 요거를 보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있는 네 가지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시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애랑 왼쪽으로 가는 애가 있어요. 자, 그거를 좀 구분을 해보면 시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식이고 왼쪽으로 가는 식입니다. 뭐가 다르냐 관찰을 해보니까 시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는 거는 근호 안에 있는 x의 개수 부호입니다. x 개수의 부호가 양이면은 오른쪽, 음이면은 왼쪽이 되겠죠. 왠지 납득이 돼야 돼. 왜? 정의역이 근호안이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양이면은 범위가 이상으로 나올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두 번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들이 있고요. 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럼 위로 그려지냐, 밑으로 그려지냐,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뭐냐? 식을 보니까 위에 두 개 보시고 밑에 두 개 보니까 얘는 뭐예요? 근호 앞에 부호를 봤을 때 근호 앞에 부호가 양수면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가네요. 그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트라는 거는 양수 아니냐? 그죠? 루트라는 건 양수잖아 항상.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플러스면 양인 거고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면 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런 함수가 있다. 그래프 개형을 따야 돼요. 시점을 찍었어요. 그럼 시점 기준으로 내가 여러분 항상 물어봅니다. 자, 오른쪽 왼쪽 그럼 여러분은 보시고 오른쪽이요 위아래 보시고 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는 개형은 이 중에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좀 몇 번은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다 그린 거야? 함수는 그래프가 다인데 우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운 거 아니야? 끝이야. 일반형으로 가고 표준형으로 가고의 의미가 더 이상 없어요. 무색해집니다. 왜? 예를 들어 얘가 뭐 일반형 구조로 나왔다고 쳐도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빼기 3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점이 뭐냐? 점 찍고 근호한이 0되는 마이너스 2 함수값 마이너스 3이다. 찾고요. 그리고 x 앞에 양수 오른쪽이죠. 근호 앞에 음수 아래죠. 그 다음에 개형 이렇게 그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그래프 가지고 최대 최소든 정의역 치역이든 이런 거를 다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리함수의 기본 내용은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리함수에서는 시점하고 개형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뭐 디테일하게 내신용에서 나오는 약간 찌끄러기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 보시면서 하면 되겠고. 그래서 유리함수보다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공부할 내용 자체는. 알겠죠? 무리함수도 역시 그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당연히 2학년 대수나 그 이후에 뭐 이제 미1이나 미2나 이런 데 가면은 유리무리 함수가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근데 이제 유리무리 함수에 대한 지식이 아예 1학년 때 배우고 완전 까먹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 나오면 그래서 접어야 돼요. 그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로 가면 가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학이 상위권으로 가는 진입장벽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셔야지 나중에 갔을 때 나중에 갑자기 상위권으로 가기는 더 어렵다고요. 타과목이랑 다르죠. 수학은 1, 2학년 때 놀고 3학년 때 1등급 맞겠다? 절대 불가능하죠. 앞에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 됐어요. 자, 됐죠? 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됐죠?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얘기입니다. 역함수가 하는 3단계. 이서주 불러보세요. 그럼 3단계 그냥 1단계. x는 뭘로 아이 너 진짜 100번 써 진짜. 그럴 거면. 어? 아니 봐. 어제 틀려가지고 고쳤지. 네. 근데 봐 오늘 대답해서 모르면 그게 고친 거냐? 뺏긴 거지? 응? 뭐야? y는 잡는다. 쭉 불러. x는 바꾼다. 아무튼 이제 구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y는 잡고 x는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바꾸고 그죠? 3단계 아셔야 되겠고 그거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가 fx가 지금 루트 안에 1차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교과에서 다룬 애는. 그럼 요거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의 역함수 뭐가 되느냐. 아까 뭐 기하학적으로 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 1차 루트 안에 1차에 대한 역함수는 자 y는 예를 들어서 루트 x-2 더하기 3이 있어요. 역함수 구하래요. 그럼 배운 대로 하면 y는 잡혀있고 자 루트 x-2 내비두고 y 빼기 3입니다. 양변 제곱해서 x-2는 y 빼기 3의 제곱입니다. x는 y 빼기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입니다. 최종적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y는 x-3의 제곱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루는 무리함수 루트 안에 1차에 대한 역함수는 누가 되냐면은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하고 루트 안에 1차인 무리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저 함수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라는 내신 문제도 있는데 단답형에 얘 역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거는 답이 아니죠. 예진이 왜 안 돼요? 얘는 이거의 역함수를 답을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그럼 왜 안 된다 그래야 돼요? 뭐라고? 옹알이라고 있어 이렇게. 자, 왜 안 돼요? 선생님 왜 안 돼요? 왜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리함수 치역이 3 이상. 역함수 정의역이요? 아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죠.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얘가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역함수가 없잖아. 근데 수식으로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왜? 왜 제곱했잖아. 그래서 중간에. 제곱하니까 없던 애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다 하면 당연히 되냐? 안 되죠. 자, 얘 봐요. 시점 뭐예요? 2,3이야.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맞아요? 그럼 저거의 역함수면은 역함수, 원함수, 기하학적 의미가 y는 x 대칭이야. 그럼 얘가 다 그려지겠니? 이만큼만 그려지지? 생각을 해봐도. 결론적으로는 뭐야? 얘를 그대로 쓰시면 당연히 오답이고 뭘 해줘야 돼요? 범위를 제한을 해줘야 돼요. x 값을 갖다가 제한을 해야 되고 그 말은 요 역함수의 정의역 표시를 해주셔야 되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뭐? 치역. 왜 치역이 뭐야? 3 이상 아니야.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써주셔야 그래야지 정답입니다. 이거를 집합처럼 표기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괄호로만 써도 돼요? 이거는 학교 수업을 잘 들으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무리함수 1차 하고요. 근호환이 1차인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뭐야 이 거지는 뒤졌다.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인데 그냥 역함수라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제한된 범위의 역함 2차 함수랑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와 근호환이 1차인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 안 써가지고 틀리면 작살납니다. 아무튼 한번 얘기했어요. 됐죠?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교과에서 배우는 그 원함수, 역함수 짝으로 배우는 애가 딱 두 개야. 그러니까 딱 두 개. 하나가 얘. 근호환의 1차 무리랑 제한된 범위 2차. 이게 한 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우리 대수에서 배우면 뭐야? 원함수, 역함수 관계 짝으로 배운 함수가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수에서 배우는 지수로그 함수요. 요렇게 한 짝이라고 딱 두 개밖에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밖에 안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니네가 원함수, 역함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역함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애는 얘네 둘밖에 없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얘는 안 나오고 결국엔 얘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아까 전에 우리가 근호 안에 1차 들어가는 애만 고1 때는 배운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근호 안에 1차 일반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근호 안에 2차 들어가는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있어요. 고1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고1 때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이 돼서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얘가 절대값으로 바뀌는 케이스.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나오면 y는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2차가 나왔단 말이야.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야? 결국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잖아.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죠? V자? 얘는 잘 근데 안 배워도 잘 뭐 어려워하진 않아. 요 내용 솔직히. 내가 따로 정리를 안 해줘도 알아서 잘 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조금 이쪽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장기적으로 좀 보셨을 때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애입니다. y는 루트 4-x제곱 요런 애입니다. 루트 안에 2차. 근데 그렇다 그래서 완전 제곱이 되지도 않아. 고1 때 나와. 그리고 언제 나와? 고3 때 나와. 미투 가면 다시 나와. 중간에 잘 안 나오다가 가끔 뭐 확통 같은 애 나올 수도 있겠네. 아무튼 얘는 뭐예요? 원방. 뭐예요? 원이 보여야 돼요. 하지만 원은 아니에요. 반. 반원입니다. 반원.
왜냐면 이걸 여러분 양변 제곱해봐. y제곱이지 4 빼기 x제곱이지 2항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지. 니네가 알고 있는 반지름 2짜리의 원이긴 하거든? 얘는? 근데 우린 얘를 가지고 제곱했잖아. 그럼 거꾸로 올라가봐. 여기서 얘를 가지고 y는을 구하면 원래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가 붙어야 돼? 풀마가 붙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플러스만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y 값이 양수만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걸 위의 반원이라고 불러요. 위의 반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아래 반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근호 안에 2차가 나왔을 때는 반원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얘는 쉽죠. 잘 보여. 나중에는 이제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도 보이긴 할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애들이 못 찾는 형태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4x 빼기 x제곱 이런 거예요. 뭐예요? 반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제 원방을 많이 해보셨어야 돼. 얘 제곱해봐. 제곱하면 어쨌든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y 제곱은 0이잖아. 어쨌든 제곱해 정리하면 원방 아니야. 그죠? 반원이 보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위의 반원인지 아래 반원인지는 여러분이 루트 앞에 부호를 보시고 근호 앞에를 보시고 근호 앞에가 플러스면은 위의 반원이 되는 거고 근호 앞에가 마이너스면은 아래 반원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루트 안에 2차 나왔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기 전에 여기 4번에 개념책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선한계 시험에도 냈던 건데 유리함수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일치하는 걸 찾으라 그럴 때 평행이동만 하면은 K고 대칭이동까지 들어가면 절대값 K라고 우리끼리 약속하는 애가 있었죠. 그죠? 자, 무리함수에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은 뭘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 근호 안에 있는 x의 계수를 보셔야 돼요. x의 계수. 근호 안에 있는 x의 계수. x의 계수의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평행이동이면은 그냥 얘만 보면 되고 대칭이동이면 당연히 얘에다가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보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다가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겠지. 대칭이동까지 있으니까. 맞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요 앞팻말이죠. 요 앞팻말이 있어야 돼요. 요 앞팻말이. 근호 안에 있는 x의 계수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뭘? 앞에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근호 앞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맞춰주셔야 돼요. 니네가 유리함수에서 k값 찾을 때 분모에 있는 x계수 1로 맞추라고 하잖아? 그래놓고 찾듯이 얘도 루트 앞에를 우선은 절대값을 1로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얘 x의 계수가 4잖아요. 근데 리을 같은 경우에 x의 계수가 1이잖아. 하지만 1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요 2를 집어넣어서 4라고 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정확한 조건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끝. 넘어가서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자, 루트 AX가 있습니다. 시점이 뭐가 되겠어요? 0,0이 되겠죠? A 몰라요. 그죠? 오른쪽 왼쪽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위로 가네요. 그죠? 확실한 건 위로. A가 양이면 1로 갈 테고 A가 음이면 절로 가겠죠? 보기에서 옳은 거 찾으면 되죠? 그럼 정의역은 0 이상이냐? 모르죠? 치역은 0 이상이냐? 맞죠? A가 음수면 2, 3이면 맞죠? 절대값 A가 클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이제 좀 자잘한 거 정도. X의 계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X축에 가까워지겠니? 멀어지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누가 더 절대값이 큰 거야? 파란 애, 검은 애. (1 대입해봐) 그죠? 1 대입해봐. 이걸 외워야 돼? 당연히 검은 애가 크겠지.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겠죠. 저런 거 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넘어가요.
4번에 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쟤를 갖다가 저렇게 평행이동시킨 식, 대칭이동시킨 식, 대칭이동시킨 식, 대칭이동시킨 식 하래요. 이게 식은 안 쓰겠습니다. 식은 안 쓰겠고요. 평행이동 x축으로 마산만큼이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3대입이고요. y에다가 y 플러스 2대입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쓰죠? 그죠? 안 쓰죠? 쓰다. 안 써. 이거 쓰는 애들 진짜 거의 없거든. 아무튼 불필요할 때는 지가 안 쓰고 잘 푸는 거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정말 필요할 때 안 쓰고 했다가 틀리면 작살 나는 거거든요. x축 대칭이동 뭐야?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 y축 대칭이동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이동 둘 다. 그죠? 그죠? 정의역 취업 찾으래요. 자 우선은 그래프를 당연히 안 그려도 찾을 수는 있는데 당연히 아마 오늘 하루만 공부해도 안 찾을 수 있을 안 그려도 될 텐데 자꾸 그려버릇 하시고 자 시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2입니다. 그죠? 자 x 앞에 계수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음수 아래 이렇게 돼요. 그럼 정의역은 마이 이상, 치역은 2 이하. 자, 얘 시점 2, 마일입니다. x 앞에 음수, 루트 앞에 양수. 정의역은 2 이하, 치역은 마일 이상. 무리함수 그래프 보고 쉽다는 건데 이제 뭐 다 배웠죠? 유리함수는 점근선, 무리함수는 시점. 자, 무리함수의 시점이 뭐가 보여요? 3,2가 보입니다. 자, 유리함수 식달 때는 점근선 보고 제 쳐다도 안 보고 땄거든요. 자, 무리함수는 그렇진 않고요. 무리함수는 제 좀 보시고 루트 앞에 1인 거 확인하시고 x 앞에 a인 것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점 보고 식을 완성합니다. 3,2가 되려면 여기에 x 빼기 3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뒤에 2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미정계수 a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아는 거 뭐 있어요? 0,5가 있네요. 대입하시면 a 값 나오겠죠? 그죠? 문제 풀이는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집중해서 그냥 쳐다봐 보세요. 7번에 최대 최소입니다. 이서주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한다? 몰라.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죠. 그래프를 나중에 안 그려도 될 땐 지가 능력껏 안 그리시는 거고. 자 시점 4,1입니다. 어떻게 가요? 왼쪽 아래로 가네요. 이렇게. 그죠?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예측이 되시면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거죠.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무슨 말 아니면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든 뭐든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지가 전달이 안 되네. 제한된 범위를 살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최소값 마3이고요. 여기가 최대값 마1입니다. 대입해서 이거 못 찾겠어요? 자 위치관계 아까 오늘 선함계도 있어서 한번 질문 받았는데 자 선함계 유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저께 원래 위치관계는 다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유리함수는 조작이 안 돼 있으면 그래프 안 그리고 대수적으로 풀어도 된다. 아까 선함계에서 보여줬죠. 자 무리함수는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무리함수는 그딴 거 없어요. 왜? 무리함수는 니네가 대수적으로 풀려면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제곱을 하는 순간 그래프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시점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0이 됩니다. 예, 잽싸게 오른쪽 위로 갑니다. 됐죠? 자 y절편 정도 하나 찍어 봅시다. 이게 얼마예요?
루트 3이에요. 자, y는 x 더하기 k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요? 무슨 직선이에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전혀 잘못된. 자,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에 무슨 직선이에요? 뭐 이제 1,2를 지난 직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선하면 어쨌든 직방하면 중요한 게 기점이야. 아는 걸 체크하는 건데 여기다 0,k를 지난 직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k를 모르는데. 아는 얘기를 하셔야죠. 뭐예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인 거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 그럼 여기에다가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그린다고 이렇게 쫙 그리다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만나고 그러다가 바뀌어. 그래서 역시나 위치 관계는 경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가 바뀌느냐? 바뀌는 포인트를 보시면은 일자리 쭉 그리다 보니까 요렇게 접할 때가 있겠지. 그죠? 이 접할 때를 기점으로 접할 때보다 위에는 교점이 몇 개? 1개. 접할 때면 몇 개? 1개야. 접하는 것보다 조금 내려가면 몇 개예요? 2개겠죠? 조금 내려가면. 그러다가 두 번째 경계가 되는 상황은 두 개 되다가 여기 끝점을 지나게 되면은 여기가 현재 여기도 몇 개? 얘도 2개겠죠. 맞아요? 그리고 얘보다 더 내려가면 몇 개? 1개가 되겠죠. 그래서 경계가 되는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빨간 애랑 파란 애 2개가 되겠고, 그때 K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빨간의 K는 쉽죠. 뭐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0 대입하시면 되니까 K 값은 바로 얼마? 2분의 3이 나와. 됐고, 파란 애일 때 K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접한다며. 그러니까 이건 접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D는 0 가셔야 되겠죠. 자, 루트 2x 더하기 3은 x 더하기 k를 연립을 해서 여기서 D는 0. 오케이? 양변 제곱하시면 2x 더하기 3은 x의 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의 제곱이고요. 이 항에서 정리하시면 x의 제곱 2로 묶어주면 k-1의 x 플러스 k의 제곱 빼기 3은 0이 되겠죠. 산수도 빨리빨리 합시다. 자, 판별식 4분의 d 하시게 되면 프라임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k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정리하시면 2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는 0이 돼서 어쨌든 k는 뭐가 나와? 마이가 나와. 그래서 경계가 되는 k의 값을 구해놓고 최종적인 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두 점인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사이하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k의 범위는 빨간 애가 2분의 3, 파란 애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다고요? 파란 애가? k가? 5점 됐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네요. 2죠. 플러스입니다. 2니까 그러면은 2분의 3하고 2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고, 항상 이퀄이 들어가도 되는 데를 확인. 어디가 이퀄이 들어가도 되냐? 2분의 3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 접할 때 있죠? K는 2분의 2일 때.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한 점 여기도 있죠? 재반하시면 안 되죠. K가 뭐야? 2보다 2가 아니죠. 2분의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애가 있겠고요. 3번에 안 만난다. 빵개 여기만 있죠. K가 파란색이 아까 2보다 클 때. 아무튼 경계만 찾으시면 나머지는 잘 읽으면 되는데, 뭐 일부 이제 좀 공부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실수들 많이 하는 게, 대표적으로 요거 이제 한 점 만난다 할 때 여기 이제 접하는 것만 쓴다든가 이런 거. 역함수 구하랬어요. 아까 했으니까 안 할게요. 자, 여기는 책에는 얘네 바이블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바이블에는 요렇게, 바이블에는 요렇게, 그죠? 이거는 바이블이 해놓은 거고, 바이블 보고 공부하시면 안 되겠죠? 학교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야죠.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용답을 하실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조건 제시법으로 써야지 된다고 할지. 수업을 잘 들어.
자, 여기 옆에 있는 9-3번의 주제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난번에 역함수 파트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돌려도 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언제냐면은 증가할 때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양량이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지우고 y는 x랑 해도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앞에서 그 역함수 해드릴 때 그래프 얘기할 때 안 되는 애가 감소하는 애 중에 이런 애가 있다면서 그 당시에는 발레를 뭐 이런 거 들어줬거든. 왜 이런 거 들어줬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제는 무리함수 배웠으니까 이런 발레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y는 x 이렇게 했을 때 원함수인 무리함수가 이 정도에서 해서 출발해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가 있을 때 너무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애가 있을 때 요거의 역함수를 갖다가 대칭을 시켰을 때 요 점이 마침 1로 가고 그럼 원래 요 절편이 1로 가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발레죠? 그죠? 감소하는 애 전형적으로 생길 수 있는 발레 무리함수 중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증가하는 이렇게요? 증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가 이제 그리는 순서가 그 무리함수 그릴 때 시점을 먼저 찍고 그려버릇해서 여기서부터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거는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커지면 증가. 다시 말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 예?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감소. 물론 얘는 전범위는 아니고요. 범위 안에서 정리역 안에서. 문제가 너무 다 쉽다. 요거는 하나 하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17번에 무리함수가 fx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1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우선 증가가 보이죠. 그럼 얘는 이제 y는 x랑의 교점이겠지. 그럼 y는 x랑의 교점이 3루트1이라는 거지. 아, 뭘 할 수 있어? 33이 뭐야 이 그이잖아. 33이 교점의 x좌표의 차가 얼마다? 3이다. 교점의 y좌표의 차가 얼마다? 3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직각이든 변상각 직각삼각형 그려야죠. 기울기 직선 기울기 직선 직선 기울기 직각